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80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 눈치 보며 전화 한 통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간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머리는 희어지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는 게 숨이 차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오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하게 사는 거야. 늙으면 아프고 외로운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은 노후를 살아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75세 이후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혼자 생활하며 활기차게 사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직접 장 보고 운동 다니고 웃으며 사시는데 어떤 분은 70도 되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노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불안하게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내 삶을 지키는 인생입니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늙는다. 이 말이 그날따라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또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준비하는 자에게 평안하고 미루는 자에게 불안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힘, 바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고 밥을 스스로 먹고 옷을 내 손으로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최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요. 그런데 74세 때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몇 달을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리는 힘을 잃었고 결국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철우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부터 몸 관리 좀 할 걸 그랬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반대로 동네에 박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82이신데 아직도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세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안 쉬고 움직였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늘 강조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니라 넘어짐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70이 넘으면 한번 넘어지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골절되고 누워있고 근육 빠지고 다시 걷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노후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잡고 팔굽혀펴기 5번,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20분 걷기만 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학 논문을 보니 80대에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잠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내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가장 오래된 친구다. 이 친구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잘 돌보면 끝까지 함께 걸어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몸이 지켜져야 마음도, 돈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노후는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살아보니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아픈 몸보다도 외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외로울 틈도 없었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지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날 많지 않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메시지는 없고 TV 소리만 집 안을 채우고 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느꼈습니다. 동네 친구 박노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우야, 애들이 안 오니까 괜히 서운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한숨을 쉬며 알면서도 마음이 안 따라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긴다고요. 누가 와주길 바라고, 전화해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해집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외롭지. 근데 나랑 잘 지내면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저녁에는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 적는 시간.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하루가 든든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더군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대신 몸을 조금 움직이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누가 와야 한다.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평온해도 생활이 불안하면 노후는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내가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편안해도 돈 문제로 불안해지면 노후는 금방 흔들립니다.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불안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라도 벌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아는 이 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있고 적금도 꽤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난 걱정 없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자식에게 통장을 맡겼다는 겁니다. 애가 관리해 준다길래 맡겼는데 병원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여. 그 말을 듣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내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판단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노후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독립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통제력이라고요. 내가 얼마가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 경로당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보험이 몇 개인지도 기억 안 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이 바닥나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통장을 들여다보시라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카드값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새는 돈이 많습니다. 안 쓰는 보험 하나만 정리해도 매달 몇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1년, 5년 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가짜 금융 전화, 원금 보장, 고수익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앓다가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조심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손 벌리는 것이 진짜 부담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안정에서 나온다고요. 노년의 안정은 바로 경제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를 알면 불안이 줄고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마음, 몸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삶의 설렘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잊고 배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돈 걱정까지 줄어들면 이제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루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서서히 늙기 시작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올해 81살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뭐해? 그냥 시간 보내지지. 그 말이 참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코드도 못 잡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시더니
지금은 동요 몇 곡은 능숙하게 연주하십니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형님, 대단하세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 내일 할 게 있으니까 사는 게 재밌어졌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이 늙지 않는 비결은 바로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뇌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이가 몇 살이든 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반면 배움을 멈추면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보면 할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웃곤 했지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눌러보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니 어느새 영상도 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아직 나는 배우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못하면 창피하잖아.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요. 지금은 시험 보는 나이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면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운동 교실. 처음엔 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틀리고, 같이 배우는 게 더 큰 즐거움입니다.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응원해 줍니다. 취미 하나, 배움 하나는 노후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인생이 어둡지 않습니다. 하루가 기다려지고, 내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배우고, 잘 살고 있어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끝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도 지키고, 마음도 다잡고, 돈도 관리하고, 배움까지 이어가며 살아간다면 참 잘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지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합니다. 바로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분위기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던 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84이셨는데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혹시 내가 갑자기 떠나면 애들한테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마지막이 불안으로 가득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뒤 그분의 아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그 말을 듣고서야 박 어르신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 상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한 것, 정리하지 못한 재산, 남기지 못한 기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 안 쓴 물건은 나누고,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으고, 가족에게 전할 말도 메모해 둡니다.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집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사진이랑 글을 많이 남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볼 수 있게 남기는 거야. 손주는 웃으며 그럼 내가 보물처럼 간직할게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따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편해진다고요. 물건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미련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쓰든, 편지를 남기든, 사진을 정리하든,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마지막 배려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시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지키는 습관, 마음을 다스리는 태도, 돈을 관리하는 지혜,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5가지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예순에 이르러 귀가 순해졌고 이른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걱정이 몰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걷기, 감사한 일 한 줄 적기, 통장 한번 보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기. 이것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당당한 삶을 만듭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에도 이 5가지를 지키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끝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매일 조금씩 키워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따뜻하고, 더 당당하고, 더 평안하기를 78세 김철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